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아교직 논술 오늘 이제 샘플 강의를 좀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유아교직 논술 기초 오늘은 이제 요 정도 교재를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교재를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 정도 분량으로 선생님들께 유아교직 논술이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보시면 첫 주에 이제 다룰 내용을 제가 조금 뽑아온 거예요. 첫 주에 조금 내용이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처음에 출발은 2019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3번만 1, 2, 3, 4를 다 한 주에 다 써보시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번을 써보시는 것으로 출발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써보시기 전에 제가 작성한 3번 문제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을 보여드립니다.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 3번 문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장학의 종류, 유아교사의 윤리 강령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론 공부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3번 아까 모범 답안도 보셨잖아요. 이론 공부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3번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써보는 과제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과제가 이제 보통 일주일에 2개 정도씩 나가거든요. 하나는 기출문제 중에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 3번 작성해보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주차 연습문제를 제가 내드려요. 그래서 이 연습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작성해보는 건데 1주차 연습문제 모범 답안까지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첫 주에 공부를 해보면은 첫 주만 해봐도 글쓰기가 많이 늘겠구나 이런 감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2019학년도 기출문제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한 내용으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설명에 이제 기출문제 2019학년도 기출문제에 보면은 신임교사하고 경력교사 이제 교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동료장학 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이 동료장학 같은 경우에는 동료장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공동체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이제 논술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 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료장학, 학습 공동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동료장학 협의회를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력교사가 뭐 얘기도 하고 다른 교사들도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 김교사가 모든 교사들한테 지금 답변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김교사가 다른 교사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박교사, 뭐 윤교사, 최교사 이런 사람들이 저는 유치원에서 수업하고 유치원 생활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김교사가 선생님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김교사가 다 대책을 제안해줘요. 김교사가 제안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답을 쓰실 때 김교사가 제안한 내용을 답을 쓰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대화에서 박교사의 관심사, 여기 이제 박교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박교사의 관심사 3가지를 찾아서 쓰고 대화 내용에 보면은 박교사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 저 유치원 교사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이제 유치원에 옮겨서 온 거예요. 이제 옮겨온 거죠. 전에 있던 유치원하고 달리 이 유치원에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일과 시간 중에 전화를 많이 해서 유치원 업무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하나 얘기를 했더니 김 교사가 제안을 딱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 홈페이지에 있는 부모 면담 코너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런 제안이 어떤 장학인지를 답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박 교사가 제안한 거 3가지를 찾아쓰라고 그랬는데 현재 관심사 박 교사의 현재 관심사 3가지를 찾아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대화에서 한 가지 나왔어요. 부모님이 너무 전화하고 막 간섭이 조금 심한 거예요. 속된 말로 간섭이 너무 심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학부모 관련 상담에 관한 관심이 있었고 김 교사가 제안했어요. 부모 면담 코너를 활용해 보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박 교사가 또 이제 뭐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간쯤에 가다 보면 박 교사가 저는 교사 생활 5년 차인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또 박 교사의 관심사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 하면은 선생님 저랑 같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박 교사가 또 이제 관심사가 또 있어요. 끝에 보면은 저는 유아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교사가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유치원 교사, 관내에 있는 유치원 교사 그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현장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화 속에 나오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다른 교사, 주로 여기는 김 교사가 다 제안했어요. 김 교사가 뭐라고 제안했는지 이 제안 내용이 이 동료 장학의 내용 중에서 어떤 장학에 해당하는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동료 장학 막 외워가지고 동료 장학 막 쓰면 안 되고 이 대화 속에서 나온 맥락을 쓰도록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는 이제 오늘은 3번 문제를 조금 다뤄볼 거예요. 3번 문제가 조금 제일 쉬워요. 자, 3번 문제는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예요. 자, 최 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저는 신임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이 너무 겁나요. 수업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잘하고 싶다.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역시 김 교사가 제안을 했어요. 최 교사의 대화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박 교사도 이제 저도 수업이 궁금해요 이랬더니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들 그러면은 우리 학습 공동체 수업에 관해서 학습 공동체를 조금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제안도 하냐면 제 수업 와서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대화의 근거에서 오늘은 이제 3번 문제를 제가 조금 풀어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번 문제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를 대화의 근거에서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2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김 교사가 제안한 동료 장학의 내용 2가지를 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한 일단 모범 답안부터 먼저 보여드려요. 모범 답안부터 보여드리겠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은 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요 문제를. 이제 문제를 요약한 거예요. 아까 이제 문제를 쭉 전체 원래 문제를 보여드렸고,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 1가지, 동료 장학 제안 내용 2가지, 요거를 쓰도록 하는 거. 오늘은 요 문제가 사실은 과제로도 나가겠지만, 제가 일단 모범 답안을 여기 드렸어요. 자, 모범 답안. 자, 글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논술을 쓸 때 이런 짧은 이제 답이 모여가지고 큰 답이 되는 거잖아요. 답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기 한 2-3자 들어가서 시작하고 있죠. 자, 요게 단락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첫 번째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단락 구분이에요. 단락 구분. 단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단입니다. 문단 구분. 자, 이 단락,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장이 모여서 어느 정도 주제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 구분은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이 한 문제당 한 문단이다. 한 문제당 한 문단이다. 한 단락이다. 한 문제당 한 단락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당 한 단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락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제 들어갈 때 여기 2-3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장은 뭡니까? 문장은 나는 이렇게 해서 뭐뭐 했습니다. 여기 마침표 딱 찍으면 요게 한 문장입니다. 요게 한 문장이고요. 자, 이 문장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문단이 되는 것인데 꼭 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3자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2-3자 들어가서. 자, 2-3자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게 한 문단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단 구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문제당 한 단락, 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일단 한 가지 원칙을 드려요. 자, 그래서 한 문제당 한 문단, 한 문제당 한 단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글을 쓰실 때 두 갈씩으로 쓰십시오. 두 갈씩. 자, 두 갈씩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기서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 한 가지와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 이랬잖아요. 그럼 두 갈씩은 먼저 두 갈씩은 어떤 거예요? 결론을 앞에 딱 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딱 쓰시고 여기다 또 내용을 쭉 쓰시고 그다음에 첫째는 뭐다. 이렇게 쓰시고 첫째를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또 둘째는 뭐다. 마침표 찍으시고 쭉 설명하고 이런 방식이 두 갈씩이에요. 뭐뭐뭐 하고자 한다. 쭉 설명. 첫째는 뭐다. 설명. 둘째는 뭐다? 설명. 결론부터 딱 제시하고 쭉 풀어나가는 방식. 요게 두 갈씩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쓰실 때는 한 문제당 한 단락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두 갈씩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논술을 일단은 잘 쓰기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두 칸 들어가서 시작했죠? 한 단락, 한 문제당 한 단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임교사인 최 교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업 실행이다. 여기 관심사 쓰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신임교사, 수업 실행은 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교사인 최 교사에게 경력교사인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동료 장학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수업 컨설팅이다. 자, 두 번째는 선임교사의 수업 사례 분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지를 읽어보시면은 제안을 했어요. 그죠? 김교사가 경력교사인 김교사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보시면 김교사가 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김교사가 제안한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수업 컨설팅이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업 컨설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좀 설명도 해야 되고 김교사가 수업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컨설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 수업을 와서 한번 좀 보시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수업에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동료 장학 방법 중에서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임교사의 수업 사례 분석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모범 답안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모범 답안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과제입니다. 이거는 과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답안지 같은 것들이 요 뒤에 이제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답안지에다 지금 이 문제 2019 기출문제 중에서 3번 문제에 답을 써보시는 건데 일단 제 답을 보셨잖아요. 제 답을 보시고 요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쓰시고 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보시고 처음이니까 이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는. 자, 그래도 어쨌든 요 모범 답안을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안 보고 좀 쓰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답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장학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본 수업할 때는 장학 공부를 좀 더 자세히 시켜드릴 건데 오늘은 큰 것만 이렇게 탁탁 짚고 지나갈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의 장학지도는 이렇게 유아교육법 안에 장학 활동을 반드시 유치원이나 선생님들은 장학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지역 관내에 있는 병설, 단설 유치원에 장학지도 많이 다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장학지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유치원의 활동 여러 가지를 보는 거지만 수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제 가서 원장이나 원감쌤하고 같이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 보고 제가 평해주고 수업
개선해야 되는 거 이렇게 써드리고 또 이제 교육청에 제출하고 장학사쌤, 관내 장학사쌤하고 같이 장학활동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단은 장학의 큰 틀이고요. 장학에는 이렇게 지구별 유치원 간 협동 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유치원 내에서만 장학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유치원이 합쳐서 장학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나중에 수업할 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쭉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내 자율장학이 있어요. 자, 원내 자율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장학을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가 와서 내 수업 보는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내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이 많이 가는데 또 저처럼 이제 외부의 교수도 가고 이러는데 벌써 외부에서 누가 오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장학을 해서 수업 기술을 막 향상시켜 나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장학이 원내 자율장학이에요. 유치원이 알아서 장학활동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장학. 임상장학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 중심의 장학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장학하는 선생님들의 편한 대로 예를 들면 옆반 선생님하고 내가 친하니까 나 옆반 선생님하고 장학활동 해야지 이러면서 편안하게 조금 장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장학의 절차로는 사전협의회, 수업관찰, 피드백 이런 세 가지 절차가 꼭 있어야 임상장학에 해당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설팅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컨설팅 장학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유치원의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궁금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장학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때 뭐 누리과정 컨설팅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누리과정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이게 뭐지 막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께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컨설팅 장학이 있고요. 누리과정 컨설팅이 있고, 자, 오늘 시험 문제에 나온 것들은 요 동료장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동료장학 방법에 대해서 쓰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동료장학의 방법, 동료장학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는 제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카페 자료실에 이 교육부에서 나온 동료장학 보고서, 동료장학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가 자료실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지선의 유아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다음에 있는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동료장학 대표적인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동료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동료들끼리 편안하게 장학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임상장학의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유아 교육에서는 동료장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장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유치원 쪽에서는 동료장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 갖고 하는 그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장학도 좀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장학 방법보다도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자, 동료장학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반성적 저널 쓰기예요. 반성적 저널 쓰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되고 나면 그 모든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생활이 다 일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막 허덕허덕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오늘 민지하고 민성이랑 싸웠는데 말썽꾸러기야. 우리 민성이는. 이쁘긴 한데 얘는 말썽꾸러기야. 얘가 또 민지를 때렸구나. 민성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혼내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성아 또 너 민지 때렸구나?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민지랑 민성이랑 어떤 일이 있었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바쁘다 보니까 보나마나 민성이가 때렸을 거야.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민성이가 그 씩씩한 민성이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바빠서 얘가 왜 울지 마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반성적 전어를 쓰다가 보니까 평소에 민성이가 씩씩했는데 오늘 왜 내가 별말도 안 했는데 얘가 왜 울었지? 뭔가 민지랑 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일은 가서 아침에 민성이와 민지를 만나면 이 문제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래서 다음날
민성이하고 민지를 만나서 선생님 얘기했어요. 얘기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민성이가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지는 똑똑한 아이인데 사실은 민지가 민성이를 남모르게 약 올리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넓은 민성이가 당해주다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한 대를 딱 때린 거예요. 물론 때린 건 나쁘지만은 때리게끔 원인 제공을 오랜 동안 한 것이 민지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반성적 전월쓰기가 만약에 없었다면 선생님은 아, 민성이 말썽꾸러기, 민지는 착해,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다음 상황에서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민성이 너 왜 그랬어? 민지는 착해. 맨날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선생님 안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반성적 전월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일상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서 유치원 교사로서의 모든 생활을 좀 더 능숙하고 전문적이고 훌륭한 교사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교사의 이야기 쓰기는 반성적 전월 쓰기랑은 좀 달라요. 그냥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엄청 곱씹어 보는,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사의 이야기 쓰기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뭐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그냥 쭉 써놓은 거를 한 달치를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 내가 유치원 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요 점은 좀 반성해야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요. 그냥 쓰는 것도 필요해요. 교사의 이야기 쓰기고요. 그다음에 유아 관찰이에요. 관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아교육개론 수업에서 또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대체로 뭐 일화기록, 시간표집, 사건표집, 뭐 행동 목록법, 평정척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일정한 양식에다 쓸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방법을 활용해서 유아를 관찰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아를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학습 공동체에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사례 분석. 우리 아까 선임 교사의 수업 사례 분석을 해보는 사례가 우리 그 2019 기출문제에서 선생님들 대화에 나와 있었어요. 옆반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에 이 선생님이 이런 거 잘하시네. 나는 나보다는 이런 거 좀 잘하시네. 이런 거 막 써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 사례 분석이에요. 남의 수업을 가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문서적을 같이 읽고 토론하실 수가 있어요. 멘토링은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노련한 선생님하고 주로 신임교사하고 이렇게 엮어주죠. 자, 그런 것이 멘토링이고요. 그다음에 동료 간 협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동료들끼리 이제 뭐 어차피 장학이라는 것 자체가 동료끼리 모이는 건데 이 동료 간 협의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좀 오래된 교사하고 신인 교사랑 같이 협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동료 교사라지만은 이제 평등한 관계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관계들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동료 간 협의고요. 동료 코칭이에요. 동료 코칭은 신뢰할 만한 아까 그 멘토링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다. 보통 이제 수석교사나 이렇게 아니면 주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원감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경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선생님이 내 수업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장학,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이버 장학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학 형태들이 있는데 요 장학에 대해서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동료 장학의 방법은 아셔야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수행을 해보실 때는 제가 쓴 모범 답안은 좀 덮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론적 배경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서 문제랑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반성적 전월쓰기다 뭐 이러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오늘 대화에서는 반성적 전월쓰기는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수업 사례 분석 이런 거 나왔어요. 컨설팅은 앞에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하고 요거 찾아가지고 요런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예 안 보고 쓰긴 조금 어려우니까요. 제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신 다음에 자료를 참고해서 문제를 보시고 자료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여기에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갖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10줄 정도 답을 완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유아교사의 윤리 강령인데, 윤리 강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논술에서 꼭 명심하셔야 될 하나의 만능틀이기도 해요. 이론적인 만능틀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만능틀을 많이 드려요. 물론 이제 서론 결론의 만능틀은 나중에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서론은 유형별로 만능틀 여러 개 드리고 결론도 유형별로 만능틀을 많이 드려요. 서론 결론의 만능틀만 제가 드리는 걸 쓰셔도 논술을 쓰시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능틀도 많이 드릴 건데 요거는 이론의 만능틀이에요. 주로 우리 논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교사의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문제로 나옵니다. 이 교사의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자니 이쪽이 울고 이쪽으로 가자니 이쪽이 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을 만족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유아를 만족하게 해줄 것인지 유아를 만족하게 해주려니 부모님 뜻에 거슬리고 부모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려니까 우리 유아한테 조금 얘한테 좀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민지가 원하는 걸 해주자니 민성이가 문제고 민성이가 원하는 걸 해주자니 민지가 문제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 교사의 딜레마 문제가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사의 딜레마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 근거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 근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윤리 강령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오늘 시험 문제하고는 당장 관련은 없지만 다음 시험 문제에 요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고 결론적으로 이 유아 교사의 윤리 강령은 선생님들이 한번 꼭 봐두시고 결국은 좀 외우셔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 수업에서 제가 윤리 강령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제죠. 과제 1입니다. 과제 1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모범 답안도 보여드리고 이론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 3번 문제 있죠.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예문에 나타난 김 교사가 제안한 거예요.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2가지를 여기다가 한 10줄 정도를 쓰세요. 어떻게 쓰시나요? 여기 두세 칸 들어가서 시작하시는 거죠? 한 단락이니까. 한 문제당 한 단락이니까 여기만 두세 자 시작할 때 들어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 안 쓰는 거예요. 손글씨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서는요. 물론 이제 워드로 치셔도 첨삭은 제가 해드려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손글씨로 쓸 거기 때문에 손글씨로 연습을 평소에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줄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갈씩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한 10줄 정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연습 요게 첫 주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제가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연습 문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그 장학 방법 요걸 활용해 가지고 답을 쓰시면 돼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아까 좀 전에 풀어보셨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놀이 중심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영역도 통합하고 연령도 통합하고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법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최 교사가 네, 그렇군요. 저도 반성적 사고를 생활을 하고자 하고 놀이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교육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 교사가 좋은 방법이군요. 저는 이제 우선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찰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그런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이거를 운영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정도의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오고 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 건데 문제 보시겠습니다. 김 교사와 최 교사가 제시한 장학 방법의 명칭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 김 교사와 최 교사가 지금 얘기한 중에 아까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한 장학 방법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명칭과 내용을 설명하고 김 교사가 실행할 수 있는 관찰의 방법. 김 교사가 여기 이제 관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이상을 예시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이 답안에다가 쓰시면 제가 또 첨삭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내 문제를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겠다 초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10줄 정도의 두 갈씩으로 한 문단으로, 한 문제니까 한 문단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문단은 뭐라 그랬죠? 두세 자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모범 답안도 써놨어요. 뭐, 이런 형태로 하시라는 거죠. 자,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김 교사가 제시한 장학 방법, 유아들을 세밀하게 관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찰할지가 이제 고민되고, 관찰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쓰는 것이고, 최 교사가 제시한 방법은 반성적 사고, 요게 이제 필요한 방법이었죠. 우리 아까 장학 방법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쓰실 때 힌트에서, 예문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예문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답을 쓰는 것이고,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아까 제가 이제 육하 원칙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요거를 다 쓰면 육하 원칙이에요. 누가 언제, 누가 뭐 왜,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왜 하였는가,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하 원칙인데, 요 문장의 구성 요소들, 주어도 막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어도 꼭 넣으시고요.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일치시키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주어도 꼭 넣으시고,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들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답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막 틀려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려야 선생님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모범 답안을 제가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답안지 있죠. 요런 데다가, 과제 1, 과제 2. 과제 1은 뭐였어요? 과제 1은, 2019 기출문제 3번,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제 2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답안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한 주차, 4시간 동안에 요거하고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오늘 샘플 강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논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수업이 이렇게 쭉쭉쭉쭉 큰 틀을 보여드리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우리 1, 2월에 기초반에서는 200자, 400자, 한 10줄 정도 글쓰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보통 한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 문제 정도 과제가 나가요. 근데, 과제를 뭐 다 못하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다 해드리는데, 뭐, 1번 과제는 며칠까지 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제 강의 들으시고, 써보시고 저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 전화번호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또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 스캔하셔도 되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 다 해서 스캔해서 선생님들 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물론 학습 공동체에서 직접 제가 옆에 앉아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또 제가 직접 만나서 난 배우는 게 부담돼요. 이런 선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수정해서 선생님들의 글을 수정하여서 논술에 있어서 만점 받을 수 있게 이지성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아교직 논술 기초 유반 샘플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하고 본 강의에서 더 재미있게, 더 보람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